네, 안녕하십니까. 여름 시즌입니다. 지역과 포인트를 잘 선정하기만 하면 4대 돔 만나보실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즌입니다. 다만 감안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갯바위에 오르게 되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이 뜨거움을 한번 뜨겁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밤낚시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체크를 해본 결과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캠라이트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좀 이번에 느껴가지고, 이 캠라이트 같은 경우 제가 낚시방에서 급하게 구매를 했었고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있는 제품인지라 5핀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켜져 버리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남아있는 라이트들이 좀 괜찮은 게 있나 좀 찾아보니까, 뭐 머리에 둘러쓰는 형태, 건전지가 이만한 거를 쓰는 형태라던가, 라이트는 정말 밝은데 라이트 크기가 거의 주먹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들, 낚시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스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찌낚시꾼에게 가장 적합한 캠라이트는 어떤 캠라이트인가 한번 고심을 하고 구매까지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 고민하는 거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가 고민했던 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 찌낚시꾼에게 가장 적합한 캠라이트 선발 과정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에 대해 고찰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커머스에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엑셀로 리스트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화된 제품들을 조건에 적용을 시켜서 캠라이트를 고르고 구매를 하여서 마지막으로 선정해서 구매한 캠라이트의 기능, 특징, 장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상 진행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찌낚시를 위한 캠라이트의 조건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총 7가지 조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모자 앞창에 끼우는 방식만 채택하겠습니다. 찌낚시꾼이라면 거의 대부분 앞창이 있는 모자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자 앞창에 끼우는 방식이 가장 편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밴드로 두르는 헤드라이트는 경우 밴드의 부피로 인해 부피가 커지고 편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밝기는 100 루멘 이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이 캠라이트 제품은 재원상 40 루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사용해 본 결과 밝기에는 큰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스펙들을 본 결과 가장 낮은 밝기를 가진 제품이 100루멘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가져놔도 그렇게까지 밝기에 대해 우려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밝기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최소 사용 시간은 12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찌낚시를 하면서 캠라이트를 가장 길게 쓰는 경우에는 밤낚시를 할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캠라이트를 밤낚시를 하는 동안 항상 키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키고 끄고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캠라이트의 재원에는 3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0루멘 밝기로 3시간 이용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밤낚시 이틀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부피와 무게도 덩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왕 사는 거
꼭 찌낚시용 뿐만 아니라 다른 쓰임으로 쓰일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작업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집에 정전이 났을 경우, 저 같은 경우 낚시조끼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꼭 그럴 상황이 아니라도 이 밖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사용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쓰임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게 되어 좀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절충한 결과 12시간으로 합의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조건입니다. 이제 부피로는 낚시조끼 주머니에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를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낚시조끼 왼쪽 상단 주머니에 지퍼를 열었을 때 제 캠라이트를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다가 제 낚시 기준입니다. 이때 캠라이트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낚시조끼의 지퍼를 여닫을 때 그 여유감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캠라이트 성능이 좋다고 한들 이 여유감을 잃게 된다면 저는 그 제품은 탈락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조건입니다. 무게에 관한 내용입니다. 54g 이하인 제품만 고르겠습니다. 구매자들의 제품 리뷰들을 확인해 본 결과 54g부터 모자의 무게감이 느껴졌다고 리뷰를 작성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경우 거부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g 이상인 경우는 전부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조건입니다. C타입, 더 나아가 C2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족시키고 싶은 조건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충전기는 전부 C타입 핸드폰 고속 충전기입니다. 방식으로 따지자면 C2C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팔고 있는 C타입 충전 방식의 제품들이 C2C 방식으로 충전이 안 되고 한쪽은 USB인 A2C 방식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핀 충전기의 경우처럼 그 캠라이트 하나만을 위해 충전기를 구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C2C 충전은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제품의 사항을 명시해 준 거는 굉장히 고마운 점이나 아쉽지만은 매력적이지는 못했습니다. C2C 타입을 찾기 위한 고안한 방법으로 A2C 충전만 가능하고 C2C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명시가 없는 제품만 리스트에 추가하였습니다. 실패할 위험은 있습니다만 구매 후에 실제로 충전이 가능한가 확인해 보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조건입니다. 낚시조끼 포켓 안에서 스스로 켜질 위험이 있는가입니다. 이 사항은 실제 제품이 제 앞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올라온 사진으로만 그 버튼 부분을 확인하면서 추측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구매 후에 제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펙과 조건들을 항목으로 정리한 엑셀 파일을 만들고 꽤 긴 시간을 거쳐 이커머스 사이트들에서 받아온 제품 정보들을 넣어서 리스트화 시켰더니 23개 정도 모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정해 두었던 조건들을 적용해 보니 단 2제품만이 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둘 다 구매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진행하고 바로 테스트 이제 4가지 그람수 측정, 조끼 주머니 이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C타입 충전이 가능하나 안 하나, 그다음에 버튼 클릭 형태에 한번 보여주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본 65A 플러스부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밝기 230루멘, 최대 19시간 30분, 무선 사용, 배터리 용량 650mAh/h라고 써져 있네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저 매뉴얼 QR 코드가 있네요. 이건 잠시 두겠습니다. 파우치가 안에 있고요. 이걸 열어보면은 카라바이너, 캠라이트 본체, 실리카겔 이건 넣어두고, 그 다음에 A to C USB 케이블. 자, 이렇게 구성품들이 존재했습니다. 잠시 치우고, 구성품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확인할 것이냐, 이 무게가 몇 g인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저울이 있거든요. 올려 보겠습니다. 재원상으로는 36g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36g 딱 맞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무게는 통과입니다. 무게는 54g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끼 주머니에 들어가나 한번 어떤 모습일까. 이 정도 사이즈면 무조건 조끼 주머니에는 문제없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자, 이 정도 사이즈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간 모습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 파우치에 이렇게 캠라이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잠그고 필요할 시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바로 딱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부피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다른 C2C 케이블을 가져와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C2C 케이블에서도 충전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 클릭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제가 봤을 때 네, 버튼은 꽤 어느 정도 압력을 누려야 버튼이 누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해보고 버튼이 스스로 눌려서 파우치 안에서 스스로 켜지는 일이 발생하는가는 사용해보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품으로 블랙울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블랙울프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제품이었는데, 네, 이렇게 있고,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뭐지? 이게 밴드 그거구나. 예, 이렇게 하고, 밴드인 것 같습니다. USB-C 타입 A to C 케이블이 있고, 파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성용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람 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안 쓰니까 일단 두고 그람 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g이 나왔습니다. 재원에는 36g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42g으로
뭐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수치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끼 주머니에 들어가냐, 이것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조끼 주머니 열고 제품을 넣고 다시 닫고 이제 필요할 때 꺼낸다. 그럼 이렇게 딱 열고 제품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C2C 타입도 충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C2C 케이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데 한번 A2C 케이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A2C에는 정상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C2C에도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A2C는 충전 가능하지만 C2C는 안 된다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게 굉장히 힘을 강하게 눌러야 이제 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 평평하기 때문에 아마 파우치 안에 넣어도 자기가 스스로 켜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버튼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확인할 사항들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대조군을 먼저 해볼게요. 이게 저가형 라이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가형 라이트 10,000원짜리. 저 앞에 있는 소나무가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재원상 40루멘이라고 적혀 있는데 확실히 블랙울프랑 차이가 보입니다. 자, 저가형 라이트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네, 한 저 40에서 50m 앞에 있는 소나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는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네, 일단 40루멘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조군으로 핸드폰에 내장된 우리 보통 핸드폰에서 쓰는 배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빛이 너무 분산되어 가지고 앞에 정면 한 10m 정도까지만 비추게 되고 그 이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핸드폰 배터리고 핸드폰 후레쉬고 이제 제가 쓰는 핸드폰은 갤럭시 S23입니다. 네, 이렇게 대조군 두 가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산 제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레모어부터 한번 밝기가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레모어입니다. 자, 이게 최대 밝기입니다. 37,000원짜리 크레모어. 재원상으로는 15루멘부터 230루멘까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한 40, 50m 정도의 나무가 이제 얼핏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밝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한 3, 40m까지는 꽤 커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크레모였습니다. 이게 크레모 지금 보이시면 앞에 이 동그란 부분, 동그란 LED로만 이용했을 때 이런 밝기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블랙 울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블랙 울프입니다.
네, 블랙 울프입니다. 보니까 한 50m 전방에 있는 소나무, 60m 전방에 있는 소나무가 하나 더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아마 지금까지 가장 4개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잘 비추는 4개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잘 비추고 있는 후레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원상으로 240루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40루멘 지금 가장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까지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라나? 지금 모드는 이 상태거든요. 동그란 등이랑 이제 널찍한 네모 등이 동시에 켜져 가지고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동그란 등만 켜져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저 멀리 있는 50m, 60m 멀리 있는 소나무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확산등이고요. 이게 네모난 부분만 이제 보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블랙울프 이 제품이 가장 멀리까지 잘 비추는 제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밝기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크레모 중에 모드가 3가지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면을 볼 때 모드, 그 다음에 이걸 걸어놓고 이제 빨간 등으로 이제 볼 때, 저희 군대 다녔을 때 야간에 이거 다른 병사들 깨우지 않도록 내부반에 이런 빨간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딱 그 등입니다. 이러면 벌레도 꼬이지 않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이제 바다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최저로 자극하게 하는 그런 등입니다. 그 다음에 모드 하나 더 바꾸자면 이게 꽤 밝습니다. 이렇게 이 카라바이너를 이 캠라이트에 걸어 놓고 이제 이렇게 채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모드,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크레모 65A의 3가지 모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